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키스톤 파이프라인. 만약에 열었다면 하루에 83만 배럴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미국하고 캐나다까지 연결되죠. 여기 그 빨간 선 보이시죠? 예, 키스톤 파이프라인. 뭐 2012, 3년 그때부터 메인 이슈로 떠올랐죠. 예, 대다수 한국 한인어는 잘 안 다뤘었어요. 사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뭐 이슈죠 지금도. 그러니까 러시아 수입량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83만 배럴. 이걸 누가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이거 통과시켰거든요. 서명했거든요.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첫날 키스톤 파이프라인 XL,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즉시 미국 일자리 42,100개가 사라졌습니다. 키스톤 파이프라인 공사해야 되잖아요. 예? 공사 일꾼들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유가가 배럴당 113불 70전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다 바이든 정책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국가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미국을 가장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은 러시아 천연가스 그리고 러시아 기름 가장 많이 사들이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거든요. 예. 시추 작업 전면 금지시켰잖아요. 예? 앞으로 세 지역, 연방 지역에서 시추 작업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린 뉴 딜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는 화성에 있고 뭐 중국은 금성에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민주당 진영이 푸시하는 정책,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원하는 정책을 보면 이게 다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죠. 자, 이런 가운데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의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암살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열받았는데요. 예, 그레엄은 이제 팍스 TV하고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푸틴 대통령을 암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겠는가? 러시아에서 누군가 푸틴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위터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브루투스가 있나? 이렇게도 적었는데요. 예, 브루투스는 로마 제국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인물이죠. 이어서 1944년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클라우스 폰 슈타우 펜베르크 대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측근이다. 친트럼프 인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짜 엉터리고 예. 린지 그레엄이 공화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뭐 친트럼프 인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러시아 전쟁 계획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푸틴 계획대로 거의 100% 가까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럼 러시아 쪽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러시아는 공격 안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 당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지. 근데 뭐 우크라이나한테 뭐 유리해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를 그대로 번역보다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군사 전문가 빌 라지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푸틴은 안 미쳤다. Putin is not crazy and the Russian invasion is not failing. 러시아 침공 실패하지 않고 있다. 키예브 하루 이틀 만에 함락 안 했다고 그걸 실패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 침공했을 때 그때 바그다드 하루 만에 점령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무슨 아무리 러시아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아무리 핵무기 있고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수도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먹어치우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예. 이 빌 라지오 글을 보면요. 이 데일리 메일에 기고한 글을 보면 푸틴 계획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백업 플랜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하지 않았을까? 뉴욕타임, 와포, CNN 뭐 이런 언론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려서 봐야 돼요. 첫 줄 보십시오. 예. Wishful thinking had the upper hand in the battle to shape Western perceptions of the war in Ukraine. 희망사항을 적어내고 있다고. 마치 희망사항이 현실인 양.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Sympathy for the outnumbered and outgunned defenders of Kiev has led to the exaggeration of Russian setbacks. 우크라이나 막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러시아가 계획대로 이게 침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작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부 진영이. 그리고 푸틴이 마치 미쳤다. 예? 치매 걸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치매 걸린 거는 바이든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Even baseless claims from amateur psychoanalysts that Putin has lost his mind. 제가 볼 땐 푸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예? 냉철하고. 바이든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more sober analysis shows that Russia may have sought a knockout blow, but always had well-laid plans for follow-on assaults if its initial moves proved insufficient. 그러니까 초반에 너크아웃 펀치, KO 펀치 날리고 싶었지만 물론 그게 계획대로 안 됐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백업 플랜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훌륭한 백업 플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푸틴을 항상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지만 매번 그랬다. 매번 당했다는 겁니다. 크리미아 내주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정부 때? 푸틴 앞에서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앞에서 가장 강했던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미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면서 러시아한테 경제적인 압박을 준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각 대만 주권국 인정해야 된다고. 이거는 뭐 영김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미셸 박스틸 의원도 이제 대만 의원들이죠. 예, 이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 아마 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만을 방문 중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그래서 즉각 대만을 미국이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자국 일부로 여기는 중국이 정한 마지노선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폼페오는 그 대만 싱크탱크인 위안징 기금회 주최로 타이베이 한 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국 정부가 즉시 중화민국 대만을 자유로운 주권국으로 외교적 인정을 하는 올바르고 명확한 필수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했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는 미래에 대만 독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미 존재하는 실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대만은 이미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정치, 외교, 주권에 관한 단순한 지시를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만인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주권국으로서 세계의 존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했죠. 1979년에. 그래서 대만과 외교적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죠. 대만한테는 자존심 크게 상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이 이제 메이드 인 타이완 대단히 많이 수입해가면서 경제적으로 지원은 많이 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어쨌든 미국은 그 직후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을 제정했는데요. 대만과 비공식 교류를 유지하는 한편 대만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중국의 침공 이렇게 유사시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폼페오는 이날 강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중국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향해 칼을 가는 것은 공포와 편집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화 사회에서 자유민주의
성공적 전형인 대만의 존재는 중공의 위신과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존재함으로써 중국한테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작년 잔인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홍콩을 장악했지만 시진핑은 홍콩에서 멈추지 않을 거다. 미국은 냉전 시기 서베를린에 그랬던 것처럼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폼페오는 미중 신냉전 시대를 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 정책을 주도한 대중 매파로 분류되죠. 뭐 사실 트럼프가 가장 대중 매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도 중국이 만든 어젠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은 화석연료 막 푸고 막 쏟아내고 미국은 다 이것저것 빚정정구고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 된다. 햄버거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거 메인스트림 할리우드 맨날 뭐 입만 열면 뭐가 뭐 지식인인 양 뭐 기후변화 떨썩거리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 물 수위 낮아진다고 그게 기후변화 인간으로 인한 기후변화로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구 사이클이라고 봐야 돼요. 지구 사이클. 그리고 트레이드오프를 봐야죠. 미국이 그러면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다 셧다운 시키면은 일자리 그리고 기름값, 인플레이션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때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가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오펙한테 의존하지 않고 옛날에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가 미국에서 푸기 싫으면 기름 푸기 싫으면 그러면 오펙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라고. 예.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죠. 앞뒤 전후가 맞게 일을 해야죠. 그게 그래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전후가 맞지 않으니까 바이든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미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폼페오가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죠. 예, 폼페오는 중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거의 영광의 배지일 수도 있겠죠. 폼페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당한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틴한테 모든 정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의 완전히 이제 푸틴한테 러시아한테 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미국은 또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리스트를 상대로 푸틴이 한 방 먹인 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자꾸 나토 동맹국 넓혀가고 또 우크라이나까지 누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입장에서 그 좋게 봤겠습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했겠죠. 우크라이나가. 푸틴 입장에서는.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한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입니다. 감사합니다.